자, 이 왕의 DNA 뭐 지금 뭐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관, 교육부 사무관 그 해당 교사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쓴 게 아니라 한 사설 연구소의 치료법을 그냥 인용했을 뿐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교육부 사무관이요. 자신의 아이의 전 담임교사가 이제 직위 해제된 이후에 새로운 담임한테 보낸 편지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총 9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겼는데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만 안 돼, 그만 이런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또래랑 갈등이 생기면 철저히 편들어줘야 하고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해달라. 또 아이에게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도록 강요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관 측은 이게 내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치료기관의 일종인 사설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받은 자료 중에 일부를 그대로 전달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JTBC가 취재해 보니까요. 실제로 이 해당 연구소의 연구소장도 이 사무관이 연구소에 다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한두 번 온 게 전부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문제 사설 연구소 거기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뭐 이걸 치료한다는 건지 그 소장분의 얘기 들어보시죠. 안 돼! 야, 하지 마! 그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정말 그분한테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성정이 차거든요. 빵, 국수, 피자, 라면, 과자 이렇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이 아이들에게 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황제 대접을 하면 교정이 된다. 자, 연구소 주장입니다. ADHD, 사실은 이거는 정신학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인데 ADHD를 극우내형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극우내형인데 이런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왕자 또는 공주 호칭을 써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하면 공부해 이렇게 하지 말고 동국마마 공부하실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번. 동국마마 공부하실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고 그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우내형 이 학생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왕자라든지 황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접을 해주고 또 그만큼 영웅심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음식 얘기도 하고 있는데 특정 음식은 또 밀가루 같은 걸 먹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루 종일 게임하든 뭘 하든 간에 제지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 또 동물을 괴롭히거나 생명을 뺏어도 이것은 그 특징이기 때문에 제지하지 말라라고 그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듣고 싶으시다는데요. 동국마마 공부하실 시간이 옵니다. 교수님, 우리 박준 변호사님이 연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톤이 달라요. 자, 그런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도 그 수업 시간에 옛날에 발달 장애에 대해서 배우기는 배웠는데 물론 전공은 아닙니다만 이 ADHD라는 게 이제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이제 과잉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진단을 내리는 그런 진단명인데요. 대부분 신경학적인 어느 정도의 뭔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진단이 내려지다 보니까 정신과에서도 사실은 약물이 꼭 필요한 장애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물을 하나도 복용 안 시키고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재래식 방법으로다가 어떻게든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는 만약에 이런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지금 이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거는 사기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물론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밀가루 음식이 좋다던가 이런 얘기는 전 난생 처음 들어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극우뇌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뇌가 좌방구, 우방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모두 양쪽에 모두 비슷한 기능들을 다 하도록 뇌가 방구가 반쪽씩 나눠져 있는데 한쪽에만 무슨 극우뇌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면 극좌뇌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 자체가 사실은 좀 넌센스한 이런 이제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뭐 연구소장이라는 사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계속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뭐 우리는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행동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것기밀이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가져가셔도 소용이 없는 게 분석을 못 하죠. 분석. 예, 분석은 건 우리만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건데 뭐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러네요. 네, 물론 뭐 부모의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도 잘 치료가 안 되면 뭐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사건 바라보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육부 공무원이잖아요. 페다고지라는 것은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관에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말을 믿어서 저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방금 우리 박지훈 교수님이 말씀대로 박지훈 교수가 말한 대로 진짜 그렇게 존중을 해줘야만 되고 그렇게 극존칭을 써서 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교육부 공무원이 믿었다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아까 그 금액 정도 잠깐 싹 지나가는 데 나왔는데 이게 HAD와 계속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거는 2019년입니다.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아이고야. 그리고 뭐 저 뒤에 있는 부분이 저게 정말 저는 좀 이렇게 불편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지적 장애를 가진 그 부모의 절박한 마음을 분명히 저는 좀 이용했지 않았을까. 200에서 250만 원이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 걸 보면 연구소가 2009년에 연구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치료한 아이가 약 300명 정도 된다. 굉장히 빠르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좀 저 교육부 당국이나 아니면 저 관계 당국에서 정말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교육법이 필요한지는 조금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그 뭐 오늘인가 어젠가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또. 네, 14일에 그 공식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소장이 단어 하나로 이토록 유명해지다니 어안이 벙벙하다라면서 그 왕의 DNA라는 표현은 자신이 학부모를 격려하고 또 일종의 덕담처럼 쓰기 위해서 만든 단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서 계속 설명드린 이 연구소의 나름대로의 논리죠. 뇌 타입에 따라서 양육법이 다른데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을 하면 성공한 인물이 된다. 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이런 설명을 하는 중에 이 학부모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운의 유형의 아이들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훈육을 하기보다는 그 대접을 해주면 영웅심이 채워져서 문제 행동이 교정된다. 이런 맥락과 어떤 논리에서 이 설명하기 위해서 왕의 DNA라는 이 용어가 쓰였다는 해명이고요. 그러면서 몇 년간 4,000명대이던 카페 회원 수가 갑자기 이렇게 14,000명에 육박했는데 당분간 가입 인사 게시판은 닫아놓겠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문제의 사무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사람 뭐가 됐든 징계도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사과도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갑질 정황이 또 뭐 나왔더라고요. 조금 더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바꿔달라고 하며 교감에게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요. 교감한테 갑질했던 부분이 다른 학생들의 행동 변화까지 보고를 해달라라고 이 교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그 오히려 이 사무관의 이 자녀가 문제를 더 일으켰다고 합니다. 뭐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연필로 막 찌르거나 욕하면서 바른다면서 오히려 이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사무관의 자녀였다고 사실 확인서까지 제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오늘 뭐 첫 번째 사건 끝내기 전에 하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선생님이 6개월 간격으로 2분이 돌아가신 그 사건 저희가 계속 어제도 전해드렸잖아요. 제 개인 메일로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셨어요. 중립적인 보도를 해달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습니다. 제가 답장으로도 보내드렸는데 회신을 안 주셔서 그냥 말 나온 김에 그냥 제가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자, 경기교육청하고 의정부 교육지원청이 지금 진상규명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죽일 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제 MBC 보도는 악마의 편집을 해서 내보냈고 사건 반장을 그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 중인데 해당 뉴스로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 기자님 당신도 사람이죠. 기자님이 한 뉴스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의 비극이 벌어지기 원치 않는다면 진상규명 중에는 뉴스 내보내지 말고 그냥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저도 저희가 혹여 뭐
원치 않은 마녀 사냥 이런 식으로 비춰져서 또 한 분의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게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두 분이 연이어서 돌아가셨을 때 그 학교는 당시에 진짜 뭘 했는지 그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저희도 진짜 알고 싶어요. 하지만 그분들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메일을 보내신 분이 그 교감 선생님의 측근 같았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거 보니까. 꼭 좀 저희한테 연결을 해주세요. 저희 반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자, 이수정 교수님. 네. 그 의정부 초등학교 사건 아시죠? 네, 네, 네. 좀 교수님이 그 내용 보시면서 느끼신 바를 조금 전해주세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본물 터지듯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다 이제 선생님들이 다 보고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관계는 건건이 다 차이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서희초등학교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의정부 사건, 그리고는 지금 이 사무관과 연관된 이런 갑질 사건,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이제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여기서 규명하자기보다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교 당국은 학교 당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부형들은 학부형대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학교에서 자유롭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에는 논쟁의 여지 없이 다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주시고 사실관계는 사법기관에서 틀림없이 밝힐 거로 기대를 합니다. 저희도 뭐 누가 잘못했다 예단하지 않을게요. 진짜 뭔가 반론을 원하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